신문이요. 돌쇠 인사 올립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오늘 10월 6일 아련한 그 시절 타임 깡통 열어볼까요? (1979년) 경향신문입니다.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종합상사 수출이 신장세를 보인다는 기사군요. 9월 말 37억 불, 전년 대비 51% 늘어 올 목표 56.4% 수준, 대우, 선두, 고수, 삼성, 효성의 순. 요 밑에 표가 있는데요. 보니까 대우, 삼성, 효성, 국제, 반도, 쌍용, 현대, 선경 이런 순으로 나가는군요. 요즘 그룹 순위와는 좀 차이가 있죠. 수출 입국을 견인한 회사들입니다. 1980년 동아일보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군요. 강원도 쪽 시차를 나간 모양인데요. 밑에 기사 제목이 광부들에게 돼지고기 많이 먹이도록, 뭐 예나 지금이나 뭐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먼지가 쓸려 내려간다는 속설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말을 한 모양이죠. 자, 중간에 기사 내용 보니 이런 말이 있네요. 수행한 강원지사에게 도지사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54만원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광부들의 경우는 위험 부담이 있고 장기간 근무하면 건강도 나빠지니 보수를 많이 줘야 하며 돼지고기를 많이 먹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는군요. 참 자기가 왕이야 뭐야. 1981년 경향신문입니다. 제목 볼까요? 주화시대가 온다, 동전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판기 이야기입니다. 사진 밑에 설명 보면 자동 판매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동전 수요가 늘자 한국은행은 내년 중으로 500원짜리 주화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간 제목들 볼까요? 자판기 등 늘어 쓰임새 급증, 동전 비율 3.9%, 구미는 5%.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적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액은 수표, 소액은 동전 정착화될 듯 이렇게 써 있는데요. 결국 다 틀린 말이 됐죠. 자, 동전은 쓰임새가 점점 줄어들게 돼서 애물단지가 되죠. 동전 대신 카드나 대체 화폐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땐 몰랐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변화가 빨라가지고 자판기도 교통카드, 스마트폰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2년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진이 어디냐면 남산 1호 터널입니다. 통행료를 받던 시절이었는데 이때부터 동전을 던져 넣으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리는 기계를 설치했던 거죠. 그런데 사진처럼 이렇게 차가 밀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원래 러시아어에 많이 밀렸는데 기계 설치 후에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밀렸다고 합니다. 원인이 동전들을 미리 준비 못한 사람들 때문이라네요. 답답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1983년 경향신문입니다. 배달 못하는 우편물 연 2천만 통, 최신부 집계 우편료만 11억, 집배원 인력 낭비, 90% 이상이 주소 잘못 써, 이사간 줄 모르거나 번지 부정확, 보내는 사람 주소 안 써서 반송도 애먹어. 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진짜 손으로 편지 써서 보내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 이런 거 한 장이라도 우표 붙여서 보내곤 했었죠. 자, 그런 건 이젠 완전히 다 없어졌죠. 이젠 문자를 보내거나 톡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때 그런 추억들 생각나시라고 골라봤습니다. 1984년 동아일보입니다. 결혼의 길 맞선 백태. 이때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많이 이루어진 때죠. 자, 큰 제목 볼까요? 중류 가정에선 중매 결혼 경향. 중류 가정이라고 했지만 중상류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뒷조사에 호적 등본 떼보기도. 자격증 가진 사위 얻으려면 열쇠 3개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밑에 써있네요. 소위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 사위를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는 숟가락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요즘이야 그 결혼관이 획기적으로 변했죠. 비혼도 많아졌고
일부 계층에서는 뭐 지금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뭐 자기들끼리 좋아야 하는 거지 대부분은 다 옛날 이야기라고 봅니다. 1986년 경향신문입니다. 85년은 신문이 쉬었군요. 서울 아시안게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민족사의 상승기류를 놓치지 말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자, 이젠 88년 올림픽 대사를 위해 힘 뭉칠 때다. 자, 사진을 보니까요, 역시 수영의 최윤희 양이 사진에 나와 있군요. 자, 최대의 스포츠 스타였으니까요, 당시에. 자, 이날이 경향신문 창간 40돌 이렇게 돼서 전두환 대통령 축하 서훈이라고 하죠. 이게 가운데 딱 정론 위국, 뭐 맞는 말이죠. 그렇게 뭐 서예가 멋져 보이진 않네요. 자, 암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 차이로 중공에 밀렸죠. 자,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 금메달이 93개. 자, 일본이 58개를 가져갔네요. 1987년 동아일보입니다. 한과의 민족 대위동입니다. 자, 사진 보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서울역 앞인데요. 옛날 청사만 있었죠. 광장 앞에 사람들로 인산이 냅니다. 정말. 1200만 명 귀성전쟁. 사진 설명 볼까요? 6일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이 장사진을 이룬 서울역 광장. 이날 하루 동안 16만 8천여 명이 서울역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서울역 측은 보고 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1988년 경향신문이네요. 자, 이제 올림픽은 끝났고요. 손에 손잡고 음반 불튀. 네, 뭐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올림픽 노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좋은 노래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원래 아리랑 싱어즈라는 이름이었는데 혼성그룹 우리나라 그 코리아나가 불렀죠. 해외 시장 판권이 그 폴리그램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요. 무려 10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히 히트한 거죠. 1989년 동아일보입니다. 야3당 506인 처리 방안 합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50 청산에 관한 이야기죠. 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 총무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50 청산과 관련 전두환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 증언과 50 핵심 인사의 공직 사퇴라는 야3당 최종 단일안을 확정지었다. 합의를 한 거죠. 정호영, 이원조, 이희성 씨 공직 사퇴, 허문도, 장세동, 안무혁 국회 고발. 관련 기사 옆에 다들 있는데요.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한마디 했군요. 12월 중순까지는 분명히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뭐 나중에 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다 그 법정의 수위를 딱 입고 나란히 서게 되죠. 1990년 경향신문입니다.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아차네요. 다이나믹 세단 캐피탈. 배기량이 두 가지였습니다. 1500cc랑 1800cc. 어찌 보면 크기는 1800cc에 어울렸던 그런 차죠. 그래서 품위는 높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문구가 사실은 뭐 커서 좋다라는 뜻이고, 유지비는 낮을수록 좋다라는 게 이제 배기량은 그에 비해 작다라는 것이겠죠. 아무튼 당시에 그 현대 스텔라 좀 한 6, 7년 계속 히트를 쳤었고, 대우 로얄 거기에 이제 식상했던 소비자들 눈에 이제 팍 들면서 단박에 판매 1위로 히트한 차입니다. 그때 가격 보니까요, 거기 써 있는데 지금 보니까 700만원대, 최고급 사양이 800만원대. 하여튼 중형 세단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그런 기아 캐피탈이었습니다. 1991년 동아일보입니다. 자동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바야흐로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어딜 가나 전국이 자동차로 아주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짜증 주차 전쟁. 전국 도시가 극심한 교통난, 주차난을 앓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해마다 자동차 수가 35% 이상 증가한대요. 해마다. 자동차는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는 차주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제는 주차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안을 내릴 때다. 이렇게 글이 써있네요. 결국 주차 공간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게 됐죠. 암튼 사진들 정말 대단합니다. 1992년 경향신문입니다.
차세대 오디오 DCC MD 국내 개발 붐, 디지털음 전성시대 앞당겨, DCC 금성서 지난달 시제품 내놔. 자, 삼성 등도 가세, 멀자납 시판 MD죠. 자, DCC는 뭐냐? 디지털 컴팩트 카세트를 의미합니다. 카세트인데 디지털로 녹음이 되는 거죠. 자, MD는 뭐냐? 미니 디스크입니다. CD보다는 좀 작고 이런 상자, 얄팍한 상자에 들어있는 건데 옛날에 좀 봤죠. 소니 같은 데서 나왔던 건데요. 사실 두 가지 모두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 이것들이 보급되기도 전에 MP3가 나왔거든요. 그냥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있어서 얘가 부피도 작고 아무리 움직여도 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MP3도 이제 사라졌죠.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가져갔죠. 뭐 카메라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전자사전이고 뭐고 다 가져갔죠. 자, 음악은 스트리밍으로 듣는 시대죠. 참 빠르게 변했습니다. 1993년 동아일보입니다. 추억 넘치는 물건 삐삐 광고입니다. 모토로라군요. 헌 삐삐는 보상받고 새 삐삐를 장만하세요. 자, 호출기 이른바 삐삐를 사용해 보셨던 분 많으신가요? 자, 사실 생각해보면 긴 동안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삐삐를 사용하던 분들은 뭐 금방 그 휴대폰으로 다들 갈아타셨을 테니까요. 자, 사실 병원 의사 선생들께서는 최근까지도 사용하셨다고 하더군요. 자, 012, 뭐 0155번이었던가요? 호출 번호를 누르고 내 전화번호 누르고, 그리고 뭐 뒤에 파리파리 이렇게 써서 빨리빨리 이렇게 붙이고, 호출 받으면 그 공중전화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전화 카드로 이렇게 넣고 걸었고 그랬었죠. 참 재밌네요. 1994년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대중 이사장 왕성한 움직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패한 다음에 김대중 당시 후보가 정계 은퇴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정치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 언급을 안 하고 뭐 꺼려 해왔는데, 이때부터 정치 활동 재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는 그런 기사,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제목 보시면 비통일 분야 대중연설, 박정희 추도위 고문직 수락 등 김영삼 대통령 인기도와 반비례 측면도, 정치 행보 관심, 뭐 결국 정계 복귀를 하죠.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뭐 당선이 되죠. 젊은 모습의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1995년 경향신문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이때쯤 많이 또 올라오는데요. 한국 생산성 향상 세계 최고, 90년에서 94년 기준 기업 절반가량이 20% 이상 올라, 99년까지 전망서도 으뜸차지, 일본 능률협회 컨설팅팀 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붙어있는 자질구레한 기사들도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현대전자, 지금의 그 SK 하이닉스죠. 4메가 SRAM 개발. 자, 삼성전자 DVD 플레이어 개발. 좋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였습니다. 1996년 동아일보입니다. 일면 하단의 광고 내용인데요. 그때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인 것 같습니다. 제목, 의과대학 신증서를 절대 반대한다. 두 번째 줄에 정부 당국이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의학교육 실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없이 94년과 95년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의과대학을 인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의료에 관한 전문가적 양심과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힌다. 뭐 많이 본 것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예전에도 있었군요. 1997년 경향신문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이군요. 기사 편집자 서문 볼까요? 오른쪽 위에. 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100일을 맞는다. 서방 각국은 일단 홍콩 차이나가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홍콩 주민들 역시 예전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즐기면서도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국 양제 실험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홍콩 현지 표정을 살펴본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홍콩은 혼란의 극치 한가운데 있습니다. 1999년 동아일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98년도는 신문이 쉬는 날이었고요. 자, 메이드 인 코리아 휴대전화 세계 석권. 아니 그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하고 의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사실 그때는 세계 최고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메이커가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그 노키아 생산법인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매출이 1조 4천억. 야, 대단했죠. 또 모토로라도 생산업체가 어필, 펜텍, 텔슨 이런 한국 업체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내 업체에도 물론 삼성, LG, 현대전자 그러면 걸면 걸린다, 걸리버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것들과 합치면 세계 1위 단말기 생산국이었죠. 자그마치 70%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혀 나갔으니까요. 당시에는 한국은 생산 거점, 부품 공급이 일본이고 잠재 시장은 중국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3국이 트라이앵글 이렇게 불렸답니다. 지금은 오리지널 한국 브랜드 삼성, LG가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요. 그죠?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 여기까지입니다. 자, 돌쇠는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